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함께 답함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여하시는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이분이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 출신이신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측정 수치는 정상인데 약을 복용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5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1년 전부터는 당 측정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나서 당뇨약을 복용치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을 끊은 후 공복 시 당이 한 110 정도고 식후 2시간이 한 17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정상 수치라도 계속 약을 복용하라고 처방하고 있고 이유를 물으니까 혈압약과 당뇨약은 한 번 복용하면 계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신을 하셨는데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또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혈압과 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약을 끊어도 괜찮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고혈압과 당뇨병의 전반적인 관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일단 강의를 드리고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비만증이 있는 고혈압 환자 100%와 고혈압은 있는데 비만증이 없는 환자의 50%는 인슐린 저항증이라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증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복부 비만, free fatty acid라는 지방산, tumor necrosis factor이라는 TNF, 그다음에 글라이코겐 생산 효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용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인슐린 저항증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인슐린 저항증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부 비만에서 이 수용기가 망가졌을 때 생기는 현상인데 이 인슐린 저항증이 심해지면 이제 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오르는 것이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당뇨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인슐린 저항증이 심해지면 자꾸 거부를 하니까 인슐린 신호가 자꾸 감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거부를 하니까 혈액에 있는 인슐린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이 올라가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또 생기는데요. 첫 번째, 이상지질혈. 이상지질혈 말이 좀 힘든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LDL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금과 물이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붓습니다. 몸이 붓고요. 부신이 자극이 되면 이 부신 피질이 자극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이상지질혈을 통해서 이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동맥경화 현상이 악화되면 심장병, 고혈압이 악화가 되면 뇌출혈이 생기죠. 뇌졸중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질문과 이제 이 차트를 같이 보시면 이 고혈압과 이 인슐린 저항증, 당뇨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과연 그러면 약을 언제 끊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칠판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칠판을 쓰겠는데요.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예,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혈관이 유연성이 혈관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유연성을 잃은 거죠. 유연성이 낮거나 유연성이 없어졌거나 하는 질병이고요. 당뇨병은 이게 세포인데요. 세포에 이제 이 세포 이게 막입니다. 세포고 그다음에 이게 세포막이고 세포막에는 이 인슐린의 그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용체.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이 수용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면 인슐린은 그 동그랗게 생긴 곳에 딱 맞아 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수용체에 딱 결합이 돼요. 수용체에 딱 결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신호가 쭉 가가지고 이제 세포 핵이죠. 이게 세포 핵이 있는데 핵에 이제 신호를 보내서 핵에 있는 여기에 유전인자죠. 유전인자까지 신호를 보내서 인슐린이라는 신호가 왔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슐린이라는 그 신호는 그 유전인자 중에서 당을 들여보내는 문. 그래서 당을 들여보내는 문, 당문이라고 제가 그냥 별명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당을 들여보내는 그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을 이제 이 유전인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이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쫙 세포 표면으로 가서 이렇게 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인슐린이 딱 기별을 줬을 때 항상 유전인자의 기별은 가지만 또 동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포도당 문이 있어요. 당문, 포도당 문을 자극해서 세포 표면으로 이제 옮겨지도록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딱 신호를 보내면 이제 바깥에 있는 당, 이걸 혈당이라고 할 수 있죠. 혈당이 세포 속으로 쏙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당이 이제 에너지로, 제가 번개 표시를 쓰겠습니다. 이 번개가 이제 에너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당이 에너지로 변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있고 또 기운을 차릴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혈당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뇨병은 인슐린 그 신호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슐린 수용체에서부터 유전인자가 활성화가 되거나 또 만들어진 혈당문이 세포 표면에 가지를 못하거나 세포 표면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이 잘 열리지 않을 경우에 당이 어디에 누적이 되는 겁니까? 어디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혈액 속에 축적이 돼서 이제 혈당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혈당이 오르는 그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놔두게 되면 이 혈당이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당뇨병 환자들이 그 약을 먹으면서 약만 드셔서 정상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처음에는 드셨다가 체중을 감량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활 습관이 완전히 변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인슐린에서부터 포도당 문에 이르기까지 있을 수 있는 그 문제가 없어져요. 그럼 그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이면 약을 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내 몸에서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을 끊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을 무시하거나 생활 습관의 그 영향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의사들은, 또 대부분의 환자들은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은 당뇨약을 계속 복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현저하게 바꿔서 이 당뇨병 환자가 첫 번째 체중이 감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은 감량했는데 근육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너지가 증가한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소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체질 개선이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약을 끊으면 잠시 잠깐 당이 컨트롤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당이 올라가는데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났을 때 많은 경우에 약을 끊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저는 저희 클리닉 안에 이런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당뇨약도 드시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인슐린까지 맞으시다가 제일 먼저 이제 체중 감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점점점 인슐린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약을 끊어도 되고, 그리고 또 근육은 더 좋아지고 운동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체중 감량, 근육 증가 때문에 에너지가 더 생기고, 이러한 그 현상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당뇨병 때문에 먹어야 되는 복용해야 되는 약을 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체중이 어느 정도 감량이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체중이 굉장히 신기하게도 지금 당뇨 현상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나 또 정말 많은 양의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 많은 경우에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슐린 주사를 놓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체중 감량이 한 10%에서 20% 정도 되면 많은 경우에 당뇨약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당뇨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중을 감량시켰는데 이 체중 감량시킨 것이 지방질이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질이 아니고 근육이 만약에 동시에 감량이 됐다 하면은 체중이 감량이 되더라도 당장은 이게 그 당이 조절되는 것 같은데 약을 한 며칠 동안 끊으시면은 다시 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했을 때 근육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이 빠진 겁니까? 지방질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더 튼튼하게 하고 지방질을 감량시키면, 그러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체중을 감량시켰는데 근육이 빠졌는지 지방이 빠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즘에는 특별한 몸무게 저울이 있는데요. 스케일이 있는데, 체중뿐만 아니라 다양한 몸의 체지방까지 검사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fat composition
혹은 body composition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이 얼만큼 있는지, 또 몸에 있는 그 다양한 물과 근육과 그리고 지방질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계산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아주 비싸거나 사용하기 힘든 기계가 아니라 일반 체중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양말을 벗고 맨발로 올라갔을 때 아주 간단한 전류가 이제 몸속에 흐르면서 이 수치를 알려주는 fat composition 혹은 body composition scale, 체중계. 이 체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은 이 체중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체중계가 이렇게 생겼고, 이제 발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게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스케일을, 체중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올라가면 제일 먼저 전체 몸무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 퍼센트가 나와요. 그다음 세 번째, 물이 얼만큼 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육이 얼만큼 있는지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대사 나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내장 지방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몸무게만 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몸에 있는 우리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의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체중계가 그 역할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를 체중을 감량을 시켰는데, 이제 지방 퍼센티지가 얼만큼 있고, 물이 얼만큼 있고, 근육이 얼만큼 있고, 그 다음에 대사 나이는 이제 지방질이 감량이 될수록 이 나이가 점점점 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 지방은 수치가 올라갈수록 장기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장 지방 수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몸무게가 정상이고 지방질이 얼만큼이 정상인지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몸무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미국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식으로 계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5피트 6인치다 했을 경우에 남자인 경우가 있고 여자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5피트일 경우에 106파운드고요.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에는 100파운드가 이상 체중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것은 5피트를 초과한 인치죠. 요거는 인치라는 표시인데, 남자인 경우에는 6인치가 초과가 됐죠. 6인치가 초과된 것을 6으로 곱해주고, 여자인 경우는 여기 6인치가 초과된 것을 5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5피트 6,
그러니까는 5피트 6인치, 5피트 6인치가 되는 그 남자인 경우에 이상 체중, 몸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7이다 그러면 여기다 7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7인치다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142파운드가 되고요. 이거는 계산하게 되면 130파운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절대적인 그 과학적인 수치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몸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절대적으로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어느 정도 정상 수치에서 조금 더 10%가 가벼울 수도 있고 조금 더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2파운드에 10%가 한 14파운드 정도 되니까 이제 154파운드까지는 이제 정상 체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파운드를 빼면은 이제 128파운드 정도 되죠. 그러면 128파운드에서 154파운드 정도까지는 이제 정상 체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죠. 13파운드가 130의 10%니까 이제 여기다가 13을 빼고 13을 더해주면 이제 117에서 143 정도가 이제 이상 체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인의 몸무게를 재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 퍼센티지는 남성인 경우에는 지방이요. 남성인 경우에는 17%가 이상적이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2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체중이 감량이 됐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체중이 어떻게 감량이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몸무게가 줄었는데 지방이 줄어야 되겠죠. 물 같은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에는 65%가 물이어야지 좋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55%가 물이어야지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지금 100파운드다 그러면은 65파운드가 물입니다. 남성인 경우에.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55파운드가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육은 이제 보통 이제 이 지방 퍼센티지나 이 몸에 있는 다양한 이러한 몸무게, 지방, 물, 근육의 퍼센티지를 내는 체중계를 보면 근육 수치가 나오는데 남성인 경우에는 100까지 오는 것이 정상이고 여성인 경우에는 한 90 정도 가까이 도달하면 이제 이 근육의 무게가 정상 수치라고 이제 이상 수치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사 나이인 경우에는 본인의 나이에 이제 본인의 나이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본인의 나이보다 많이 나오면 지방질이 많다는 것이고 본인의 나이보다 적게 나오면 지방질이 필요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 나이를 보게 되면 내가 지방질을 조금 더 많이 키워야 되겠다 아니면 지방질을 감량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지방질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하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지방질을 감량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지방 수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2에서 이제 3 정도가 정상인데 그 수치는 이제 체중계를 이렇게 보면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당뇨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지 또 끊을 수도 있는지 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당이 조절됐다 그래서 약을 끊으실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번 당뇨약을 먹으면 영원히 먹어야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불변의 법칙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체질이 바뀌어서 옛날에 당뇨가 없을 때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당뇨병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은 그냥 한 번 당뇨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당뇨약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을 끊을 수도 있는 환자들이 있는가 하는 그 답에는 생활 습관을 바꿨을 때, 또 체질 개선이 됐을 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드렸습니다. 오늘은 당뇨약을 끊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당뇨약을 끊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